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100세까지 사신다면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어느 방송에서 70대 노인이 말하길 돈 없이 100세까지 산다면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2세 박태준입니다. 아내는 61세 이순옥이고요. 저는 정년퇴직한 지 이제 딱 석 달째 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24평 작은 아파트에 아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준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쯤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어졌어요. 회사 다닐 때는 새벽 6시에 알람 울리면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알람 맞출 일도 없습니다. 아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갑니다. 반찬 가게를 하거든요. 저는 혼자 일어나서 커피를 타서 마시고 신문을 봅니다. 예전엔 경제면부터 봤는데 요즘은 그냥 사회면만 대충 보고 맙니다. 주식도 다 정리했고 경제 돌아가는 거 알아봤자 제 삶이랑 상관없으니까요. 9시쯤 되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30분 정도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갑니다. 11시쯤 집에 돌아오면 점심때까지 TV를 봅니다. 주로 재방송 드라마나 시사 프로그램인데 솔직히 집중도 잘 안 됩니다. 그냥 켜놓고 멍하니 있는 거죠.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반찬 몇 가지 챙겨놓고 가거든요. 밥 데워서 먹고 설거지하고 또 TV 보고 오후엔 낮잠 자거나 인터넷 뉴스 보고 저녁 7시쯤 아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좀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그게 제 하루 전부예요. 매일 똑같습니다. 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시간당 6,000원짜리 일자리였어요. 주차 관리 보조, 환경 정비, 급식 배식 이런 거요. 설명회장에 가니까 60대 후반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다들 필기구 들고 열심히 메모하시고 저도 뒤쪽에 앉아서 들었는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계속 기침을 하시는 겁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요. 그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설명 다 듣기도 전에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그럼 뭐 하고 살려고 그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선뜻 시작할 용기가 안 나요. 시간당 6,000원 받으려고 새벽에 나가서 주차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40년 가까이 회사 다니면서 나름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또 돈은 필요하고요.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중견건설사였습니다. 1985년에 입사해서 2024년 말까지 정확히 39년 6개월을 다녔어요. 처음엔 현장 사무직으로 시작했고 나중엔 본사 자재팀 차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임원은 못 됐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명퇴 권유도 여러 번 받았지만 버텼습니다. 정년까지 채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 1년을 못 채우고 나왔습니다. 80년대 후반, 제가 26일 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방 현장에 발령 나면 몇 달씩 집에 못 들어가는 건 기본이었어요.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강원도 속초 이런데 현장 돌아다녔죠. 당시엔 핸드폰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 목소리 들으면 밥은 먹었어? 애들은 괜찮아? 그것만 물어보고 끊었어요. 통화료가 아까워서요. 그게 소통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승진하고 싶었고 돈도 벌고 싶었고 뭔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랑 경쟁도 했고요. 누가 먼저 대리다는지, 누가 먼저 본사로 올라가는지 그런 거에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1994년쯤 대리 달고 본사로 올라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서울에서 가족이랑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는데 제가 입학식에 처음 참석했어요. 아내가 애 아빠가 오니까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라고 하더군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날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입학식 끝나고 바로 회사 갔거든요. 본사에서 일하면서도 집에 일찍 들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야근이 많았고 회식도 잦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이었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새벽 1시, 2시에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문 열어주곤 했습니다. 또 술 먹었네 하면서도 물 갖다 주고 속풀이 음료 챙겨주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면 아내가 뒷바라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땐 몰랐어요. 1999년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9살 때였어요. 동기들 중에서는 중간 정도였죠. 빠른 편도 아니고 늦은 편도 아니고 과장 달고 나니까 책임감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졌습니다. 부하 직원들 관리해야 하고 상사 눈치도 봐야 하고 협력업체들이랑 조율도 해야 하고 하루에 전화만 수십 통 받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회사가 많이 커졌습니다. IMF는 겪었지만 살아남았고 새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자재팀에서 조달 업무를 맡았는데 돈이 많이 오가는 자리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하고 단가 협상하고 납기 관리하고 실수하면 바로 공사 차질로 이어지니까 압박이 심했어요. 그 시절 큰애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진학 상담이며 학부모 모임이며 다 아내 혼자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빠서 못 가 이 말만 했죠. 아내가 한두 번 뭐라고 하다가 나중엔 아예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했습니다. 원서 접수도 학원 상담도 다 아내 몫이었어요. 저는 그냥 학원비 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만 했습니다. 작은 애는 큰 애보다 5살 어린데 이 애는 저랑 더 멀었어요. 제가 집에 없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 있으면 나가고 집에 있어도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거든요. 애들이랑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유원지나 놀이공원 간 것도 손에 꼽을 정도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한스러워요. 2010년에 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50살이었죠. 동기 중에 한 명은 이미 이사가 됐는데 저는 차장이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좀 섭섭했죠. 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제 역할이 점점 애매해지더라고요. 후배들은 승진해서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저는 계속 차장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실무는 대리나 과장급이 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어정쩡한 일들을 했습니다. 보고서 검토하고 회에 참석하고 그런 거요. 솔직히 제가 없어도 팀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2015년쯤부터 몸도 안 좋아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와서 병원 다니기 시작했고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았죠. 의사가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세요라고 했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그게 어디 쉬운가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맨날 찌개에 밥 말아 먹고 저녁은 회식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퇴근하면 10시, 11시인데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요. 집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랑 대화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TV 보면서 나란히 앉아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주말에는 골프 가거나 혼자 낮잠 자고 큰애는 이미 결혼해서 나갔고 작은애는 직장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엔 저랑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있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아내가 가끔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피곤해. 집에서 쉬자고 했습니다. 사실 귀찮았던 거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뭔가 하고 그게 다 귀찮았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서운해하다가 나중엔 혼자 친구들 만나러 나가더라고요.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에서 편하게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재택근무를 몇 달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 봤어요. 아내는 반찬 가게가 있으니까 나가고 저는 노트북 켜놓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근데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화상회의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보고서 검토하고 그게 다였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뭔가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어요. 55세 이상 대상으로요. 저는 58세였으니까 해당됐죠. 위로금도 꽤 준다고 했습니다. 기본급의 몇 개월치를 더 준다고요. 주변에서 몇 명 신청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정년까지 2년 남았는데 참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나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그때 나왔으면 위로금이라도 더 받았을 텐데요. 2021년, 2022년 그렇게 버텼습니다. 매일매일이 비슷했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특별한 일도 없었고, 성취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월급 받으려고 다니는 거였죠. 예전엔 일이 재미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의무감으로만 했어요. 2022년 가을쯤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명문대 나오고 MBA 출신이고 영어도 유창하고 첫 팀 회의 때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우리 팀은 디지털 전환에 맞춰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겁니다. ERP 시스템 새로 도입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건 다 자동화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뒤로 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새 시스템 금방 적응하는데 저는 자꾸 뒤처졌습니다. 엑셀 매크로, 파워 BI, 협업 툴 이런 거 다 배워야 한다는데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설명서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유튜브 강의 봐도 따라하기가 어렵고 팀장한테 물어보자니 민망하고 후배들한테 물어보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냥 혼자 끙끙댔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혹시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장님, 요즘 업무 적응 어떠세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근데 팀장 표정을 보니 믿지 않는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또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차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혹시 후임 양성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차장님이 갖고 계신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하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깨달았습니다. 아, 나 이제 짐이구나.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반쯤 희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고 눈은 생기가 없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어요. 아내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아니, 괜찮아 이러고 말았죠. 사실 괜찮지 않았는데 말하기 싫었어요. 아내한테 나 회사에서 짐 취급받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정년까지 1년 반 남았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매일 저 팀장 눈치 보면서 다녀야 하나? 후배들한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2023년 들어서면서 회사 가기가 점점 싫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가야 하나,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젊은 직장인들 보면 괜히 위축됐고요. 저 사람들은 아직 젊고 미래가 있는데 나는 끝물이구나 싶었어요. 회사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언제 되나 하고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후배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이젠 대화 주제도 안 맞고 그냥 불편했어요. 후배들끼리는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부동산 얘기, 유튜브 얘기하는데 저는 끼기가 어렵더라고요. 억지로 끼어들어봤자 차장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 사와서 사무실에서 혼자 먹곤 했습니다. 오후 2시, 3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졌어요. 커피 마셔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니터 보면서 졸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고 또 졸고 그러다가 퇴근 시간 되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저녁 먹고 또 TV 보고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늦잠 자고 TV 보고 낮잠 자고 아내가 우리 어디 좀 나가자고 해도 피곤해 집에 있자고 했어요. 2024년 초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당뇨 진단 받았고 간 수치도 높고 전립선도 문제 있다고 했어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압도 높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당장 관리 시작하셔야 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약 처방전을 한가득 받았어요.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이제부터 평생 약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당신 몸 망가지는 거 보기 싫어. 이제 그만 좀 쉬면 안 돼. 정년까지 1년 남았는데 그거 채워서 뭐해.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잖아. 아내 우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건강 관리 안 한 게 제 잘못이죠. 그때부터 진지하게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년까지 1년 남았는데 이걸 채우는 게 의미가 있나? 솔직히 회사에서 저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느니 차라리 나와서 건강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3월쯤 아내한테 나 회사 그만둘까 봐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왜 정년까지 1년 남았는데 라고 했어요. 제가 몸도 안 좋고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조금 일찍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했죠.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당신이 힘들면 그만두는 게 맞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4월에 인사팀에 찾아가서 조기 퇴직 상담을 받았어요. 담당 과장이 서류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 다닐 때 태어난 사람한테 퇴직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거려. 위로금은 기본급의 3개월치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년까지 채웠으면 받을 월급이랑 비교하면 손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퇴직금이랑 합치면 꽤 되니까요. 그걸로 노후 자금에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 말에 퇴직 서류를 제출했어요. 팀장한테 말했더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만 하더군요. 특별히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골칫거리가 사라지는구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40년 가까이 회사 위에 일했는데 떠날 때는 이렇게 무심하게 보내주는구나 싶어서요. 퇴직 전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인수인계 자료 달라고 하고 제 자리에 올 후임자가 미리 와서 업무 파악하고 저는 이미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출근해서 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하는 거였죠. 마지막 날 팀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요. 다들 형식적으로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이런 말만 했어요. 진심 어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래, 고맙다.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다녀라고만 했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개인 물건이라고 해봤자 머그컵 하나, 사진 액자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에 넣으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40년 회사 생활이 이 작은 상자 하나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출입증 반납하고 마지막으로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저 건물에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안 올 거라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뭐지? 회사원도 아니고. 그럼 뭐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마지막 날이었지? 라고 물어봐서 응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아내가 고생했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라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퇴직하고 첫 한 달은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 보고 낮잠 자고. 처음엔 좋았어요.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알람 안 맞춰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그게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2주일 지나니까 무료했고요. 한 달 지나니까 우울했습니다. 아내가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해야지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취미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회사 동기들은 다들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낮에 만날 수도 없고 혼자 공원 산책하고 집에서 TV 보고 그게 다였습니다. 2달째 되니까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없고 내일도 할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어요. 밥 먹고 산책하고 또 밥 먹고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남은 게 이것밖에 없구나 싶어서 허무했어요. 3번째 달인 지금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삶이라는 거요.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은퇴 노인이라는 것.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 제일 무서운 건 앞으로 너무 오래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 사람들 100살까지 산다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 보면 장수 가게거든요. 아버지는 86까지 사셨고 어머니는 지금 84인데 아직 정정하세요. 제 건강 상태 봐도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당뇨 있고 고혈압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생명이 위독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게 행복일까요? 지금 62세인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70대 되면 어떻고 80대 되면 어떻고 90대 되면 어떡합니까? 돈은 부족하고 몸은 아프고 할 일은 없고 그렇게 30년, 40년을 더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대한민국이 100세 시대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노인 우울증,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저도 그 통계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가난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노인, 그게 제 미래입니다. 아내한테 우리 둘 다 건강하게 70까지만 살다가 가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애들 결혼도 봐야지. 손주도 봐야지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큰애는 결혼했는데 아직 애가 없고 작은애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요. 손주 보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 이후가 더 문제예요. 손주 보고 나면 뭐 합니까? 손주 키우는 거 도와주고 그러다가 손주 크면 또 뭐 합니까? 그 이후로 또 20년, 30년을 어떻게 삽니까?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5만 원 나옵니다. 40년 가까이 꼬박꼬박 냈는데 이게 다예요. 퇴직금이랑 개인연금 합쳐서 모아둔 돈은 2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1억 5천이에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30년, 4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계산해봤어요.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이라고 잡으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05만 원 빼면 매달 95만 원이 부족해요. 1년이면 1,140만 원이 부족합니다. 10년이면 1억 1,400, 20년이면 2억 2,800. 돈이 모자랍니다. 아내 반찬 가게 수입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아내 나이 60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으로 버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70 넘어서도 시장 새벽에 나가서 반찬 만들 수 있을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 그걸 어떻게든 메워야 하는데 60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비, 청소, 배달, 주차 관리, 다 육체 노동이에요. 허리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당 6,000원, 7,000원 받으려고 하루 종일 서 있고 걸레질하고,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어제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을 봤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도시락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김밥이랑 삼각김밥이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 드시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저분도 저렇게 혼자 밥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도 10년 후면 저렇겠구나 싶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100살까지 산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산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프고, 가난하고, 외롭게 삽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40년 가까이 버텨야 한다는 게 끔찍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독거노인 고독사 사건 보면 남일 같지 않아요. 혼자 사시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거, 며칠 뒤에 냄새나서 발견되는 거, 자식들 다 잘 살고 본인만 홀로 쓸쓸하게 가시는 거, 제 미래가 그럴 것 같습니다. 큰애는 애 키우느라 바쁘고 작은애는 결혼도 안 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만 될 것 같아요.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고 그것도 못 갈 거면 집에서 아내랑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둘 다 아프면 어떡합니까?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며칠 전에 작은애가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너 결혼 생각 없어? 라고 물었더니 아빠, 요즘 세상에 결혼이 답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제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제 세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결혼하고 애 낳고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네요. 그 애가 가고 나서 아내한테 애가 결혼 안 하면 우리 늙어서 누가 돌봐주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애들한테 짐 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요양원이든 뭐든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긴 한데 막막했어요.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이 있어야 해결하죠. 한 달 전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씩 다녀야 한대요. 한 번 가는데 비용이 10,000원 정도 들고요.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어떡하나 싶어요. 그리고 치매 걱정도 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거든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사람 이름도 잘 안 떠오르고 냉장고 문 열었다가 내가 뭐 하려고 열었지 이러고 있고 아내가 요즘 건망증 심한 것 같은데 병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아직 괜찮아 라고 했지만 사실 무섭습니다. 치매 걸리면 가족들한테 얼마나 짐이 됩니까? 돌봄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요. 치매 요양병원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집에서 아내가 돌봐야 하는데, 아내도 나이 들어서 힘든데 어떻게 저를 돌봅니까? 100살까지 산다는 건 그만큼 오래 병들고 쇠약해진다는 뜻이잖아요. 60대엔 허리 아프고 혈압 높고, 70대엔 무릎 나가고 당뇨 심해지고, 80대엔 중풍 오고 치매 오고, 90대엔 누워서 지내고, 그렇게 서서히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있을까 싶어요. 죽음이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존엄 없이 고통스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사는 거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아내한테 고생시키고 그렇게 연명하는 거.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요즘 안락사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봅니다. 스위스에서는 외국인도 안락사 가능하다던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물론 실제로 갈 생각은 없지만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정말 견딜 수 없으면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지난주에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서를 받았어요. 요가, 탁구, 노래교실, 서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가볼까 했는데 선뜻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가면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랑 어울려야 하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나는 아직 젊어. 저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인정해야겠죠. 저는 이제 노인입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나이고, 복지관 프로그램 대상자고, 무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예요. 며칠 전에 처음으로 경로석에 앉아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실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 보는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노인네, 그런 눈빛이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봉사활동을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까요?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프지 않게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적당히 살다가 가고 싶어요. 거창한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고, 국민연금 수령하러 오라고 하고, 세금 내라고 하고, 이것저것 서류 작성하라고 하고, 계속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게 놔두면 안 될까 싶어요. 어제 아내랑 산책하다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제주도라도. 친구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대. 그래서 돈 아까워서 어떻게 가? 집에서 쉬는 게 낫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섭섭한 표정 지었지만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사실 저도 가고 싶긴 해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겁니다. 여행 한번 다녀오면 100만 원은 들 텐데 이 돈으로 나중에 병원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결국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걱정만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이게 제 노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앞으로 30년, 40년 계속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가끔 후회합니다. 회사 다닐 때 좀 더 가족들한테 잘할 걸. 아내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한 번이라도 더 말할 걸. 애들이랑 놀아줄 걸. 여행도 다닐 걸. 그랬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요. 추억이라도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돈도 좀 더 모을 걸 그랬습니다. 회식비로 쓰고, 골프 치느라 쓰고, 술값으로 쓰고. 그 돈 모았으면 지금 좀 더 여유로웠을 텐데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 은퇴 후 삶이 이렇게 막막할 줄.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큰 탈 없이 아프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그게 제 소원입니다.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적당한 나이에 편안하게 가는 게 소원이에요. 70대 중반이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손주도 보고 애들 결혼도 보고 할 건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버티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TV 보고 밥 먹고 또 산책하고 TV 보고 잠들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겠죠. 이게 제 은퇴 후 삶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노인의 하루. 근데 이게 대한민국 수많은 은퇴자들의 현실 아닐까요? 다들 이렇게 조용히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요. 건강해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60이 힘든데 재수 없어서 100살 넘게 산다면 정말 재앙입니다. 40년을 더 이렇게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외로움은 더 심해지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아내한테 고생만 시키고 나 자신도 고통스럽고 차라리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한테도 가족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됐을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합니다. 돈도 준비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취미도 만들어야 하고 인간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저처럼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면 정말 힘듭니다. 부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